사주TV의 팰리스코어 해외리그 프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상세 분석할 경기는 첼시와 아스날의 대결입니다. 네. 첼시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펼쳤죠? 네, 챔스를 이제 펼치었는데 뭐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첼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 계속 나고 있어요. 특히 중원의 무게감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무거워지면서 경기를 풀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모라타가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첼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첼시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카라바카 경기를 펼쳤는데 네. 그 경기에서 6대0 승리를 거뒀고 네. 그리고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네. 아마도 아스날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라타는 그 경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아스날전을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네. 일단 첼시의 최근 분위기는 이제 공식 경기 4연승이죠.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맞아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첼시의 올 시즌 약점 중에 하나는 역시 디에고 코스타의 빈자리를 그쵸. 어떻게 메울 것이냐인데 네. 모라타가 머리로서 모든 걸 해결하고 네. 있습니다. 그쵸. 그 정도로 이제 모라타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 아자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런 건데 이제 캉테와 바카요코의 조합이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력도 그렇고 캉테가 막 중거리 슛을 때리면서 막 골도 넣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상대가 거의 압살당할 듯한 느낌의 공격 전환을 거의 못하는 수준의 수비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뒤에서 캉테와 바카요코가 버티고 있으면 아자르가 그냥 앞에서 날아다니기만 하면 되는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캉테와 바카요코 포지션이 워낙 좋고 이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들이 많이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자유롭고 모라타가 헤딩골을 넣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네. 좌우 측면에 있는 마르코스 알론소라든가 모지스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자파 코스타까지 네. 순간순간 보면 박스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많이 들어와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 왜냐면은 역습을 허용할 경우에는 뒷공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캉테의 존재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캉테가 다 커버합니다. 네. 무서운 놈이라는 거죠. 그쵸. 아마 아스날전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이 자파 코스타가 또 오른쪽 윙백으로 종활약을 펼치면서 네. 이제 쓰리백의 안정감도 좀 더 높아진 맞습니다. 듯한 네.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첼시는 매우 좋다. 네. 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목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금요일 새벽에 켈른과 유로파리그 경기를 펼칩니다. 맞습니다. 네. 아마도 벵거 감독은 그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네. 돌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아마도 첼시 경기 준비를 철저히 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스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효과가 최근에 미드필더가 굉장히 두터워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4-3보다는 3-5-2를 쓰면서 외지를 미드필더로 쓰고 램지랑 그 다음에 자카를 좀 더 수비 밸런스를 많이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램지나 자카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수비 전환 때 자카와 램지가 일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해주는 이런 안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와주면서 조금 경기를 요즘 수월하게 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벵거 감독 입장에서는 콜라시나츠를 예. 왼쪽 윙백으로 처음부터 기용을 했어야 돼요. 네. 샬케에서도 왼쪽 윙백으로서 공격력이 폭발하면서 사주TV의 팰리스코어 이번 코너는 해외리그 프리뷰 시간입니다. 상세 분석 경기는 첼시와 아스날의 대결입니다. 첼시하고 아스날은 주중에 경기를 치렀죠? 네, 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챔스에서 이제 카라박과 경기를 했었는데 굉장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중원이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원의 무게감이 공수적으로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면서 실점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공식 4경기에서 연승을 달렸고요. 네. 그리고 이 카라바카의 경기에서 6대0으로 승리를 거둘 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여러 선수들이 골을 넣고 네. 강제적으로 컨디션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을 상대로 다양한 선수를 기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카라박 경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 아스날전을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바로 모라타가 대역하면서 네. 미쳐 날뛰었었잖아요. 네. 웰백되지 않은 마무리를 막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티에리 웰백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여하튼 그 웰백까지 살아났기 때문에 그쵸. 전체적으로 아스날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네, 같아요.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미드필더가 견고해지다 보니까 라카제트와 웰백의 투톱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라카제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완성형의 공격수고 웰백 같은 경우는 좀 더 침투형 공격수이기 때문에 라카제트와 웰백의 밸런스가 굉장히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렉스 산체스도 계속해서 이제 기용이 되고 있으니까 네. 산체스하고 웨즈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은 경기에 투입이 되면은 제 실력을 발휘할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아스날로서도 일단 분위기 반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첼시를 만났기 때문에 네. 이 경기 놓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아스날이 벌써 2패잖아요. 네. 우승 후보라면은 적어도 4패에서 5패 정도 기록한다고 봤을 때 벌써 약 50% 정도의 패배를 당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더 이상 패배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아스날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승패를 좀 예상해 보죠. 저는 그래도 최근에 아스날의 분위기가 많이 살아난 것을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격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 기반으로 한 아스날의 뭔가 깜짝 쇼가 펼쳐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스날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무리수 같은데요. 무리수 같네요. 근데 스태포드 브리지에서 펼쳐지죠. 네, 근데 아스날이 이제 뭔가 웰백이 깜짝 터진 것처럼 아스날의 팀이 좀 깜짝 터질 수 있지 않나라는 좀 기대감을 요즘 갖게 하는 경기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아스날이 지난 시즌에 첼시에게 승리를 거뒀잖아요. 네.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6라운드예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첼시가 13연승 기록하면서 1위를 질주했고 네. 결국 우승을 했는데 네. 그 아스날 패배가 첼시 선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에게 이 정신적으로 계기가 됐다. 투쟁심을 일으켜줬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콘테 감독이 그 아스날전 패배 이후부터 백포에서 백스리로 바꿨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때 승리를 거뒀을 때도 아스날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 네. 또 첼시를 상대로 그동안 굉장히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다. 네. 그러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결국 뒷심 부족을 보여주면서 네. 지난 시즌 무려 20년 만인가요? 네.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놓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 첼시 원정 경기는 아스날 선수들에게는 좀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첼시는 계속 아스날을 만나면 칼을 갈 것 같아요. 네. 런던에 있는 팀들의 그렇죠. 대결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그 아스날이 분명히 첼시를 괴롭힐 것이다. 네. 그러나 승리는 첼시가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첼시의 기세가 대단하고 홈에서 아스날을 상대하고 또 하나는 더 쉬었어요. 아스날은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첼시보다는 이틀 정도 더 네, 쉬었나, 그러면서 그 나중에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뭐 선수 명단의 변화는 크겠지만요. 네. 그 점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첼시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5경기는 빠르게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와포드와 맨체스터 시티. 저는 마르코 실바가 펩을 좀 잘 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 축구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코 실바의 괴롭힘이 무승부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포드가 올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세 팀이에요.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네. 그 정도로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가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하지만 페이노르트의 반브론코스트 감독도 가르디올라 감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당했거든요. 그렇죠. 네, 잘 알고 있어도 막지 못하는 게 가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자, 웨스턴 브로미치 그리고 웨스트햄. 웨스트 브롬위치가 수비 기반이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근데 웨스트햄은 아직 조직력이 아직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브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저는 무승부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에버턴. 맨유는 지금 우승 DNA를 갖고 있는 맨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스토크 원정에서 고전을 좀 했다 할지라도 네.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요.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대선 거두면서 분위기 바꿨으니까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자, 소시에다드와 레알 마드리드. 이거 제가 어렵다. 네, 어려웠어요. 진짜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제가 기대하는 팀 중에 아까 발렌시아 얘기할 때 소시에다드가 제일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긴 한데 그래도 강팀인 레알의 네.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예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 네.
호날두가 4라운드까지 징계를 못 나와요. 그리고 벤제마가 지금 부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득점력의 문제를 드러내거든요. 네.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호날두가 투입이 되면서 네. 호날두가 2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두긴 했어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소시에다드가 지금 기세가 무섭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알 소시에다드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는 저는 무승부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로나와 세비야. 그래도 원정이긴 하지만 세비야가 승리를 거둘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상하게 네. 제가 해설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간접한 거 아닙니다. 네. 요 경기가 이상하게 좀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이 지로나와 세비야. 네. 이게 무승부로 끝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그렇지만 저도 뭐 세비야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국내 축구 프리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